지난번에 연수하다가 조금 나온 내용들인데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쭉 정확하게 좀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뭐 자산이 좀 다른 것이든 간에 그때는 공부할 때는 이제 선명해지잖아요. 반짝하고.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죠.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자산에 대한 것들도 공부할 때는 이제 확실히 아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달러 투자에 대한 투자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죠? 박성현 씨. 이분이 지은 것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보면 딱 와닿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달러를 사자.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사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달러를 팔자. 요게 뭐 핵심적인 키워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돈을 사니까 세금이 양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달러는 돈을 가지고 돈을 사니까는 그런 세금이 없더라.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달러 투자를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투자자죠. 박성현 씨라고.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필요할 때만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돈으로 돈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으로 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것들에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원칙들을 이야기해요. 박성현 씨가 7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걸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 사람 명명하는데, 이 달러를 투자하는데 어떤 원칙들을 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7가지로. 첫 번째 뭐냐면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달러 투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투자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이건 또 아니죠. 주택을 살 때는 레버리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주택을 살 경우에는 자본이 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것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뭐 2대 자산 그러면 뭐 대부분 뭐 주식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얘기했던 달러, 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냐면,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자산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그 자금이 기간이 묶이는 거예요. 그 기간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걸 선택해서 그리고 장기간 가져간다라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지 않은 기간에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여기 달러에서도 지금 얘기해요.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자금들을 좀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손절매하지 않는다. 손절매는 뭐냐면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손절매라는 거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여기서 뭐 몇 퍼센트 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겠죠. 나는 5%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팔 거야. 이런 게 손절매잖아요. 강제적으로 라인을 긋는 거예요. 10,000원에 샀는데 9,500원 떨어져. 이것들은 무조건 일단 팔고 나서 그 이유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손절매예요. 강제 손절매죠. 이거는 손절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손절매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손절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초 매수하는 달러 의 가격은 52주에 대한 데이터에 의한 투자를 시작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달러는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달러가 한 700원에서 800원대 했어요. 근데 진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1990년도 초에. 근데 IMF 때 1997년도에 달러가 1,700원까지 올라가요. 1달러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800원에서 1,700원이라고 한다면 달러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8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1,7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700원과 800원의 중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1,200원대, 1,000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진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느냐. 근데 실제로 1,700원, 900원까지, 8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역사에서도 아주
피크점을 찍었거나 아주 아래로 찍었을 때의 그때의 달러의 변동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변동폭의 중간을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달러 가치가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럼 좀 더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도 똑같지만 50일치 평균을 내는 거예요. 1년치 평균. 최근 1년치 평균이 실제로 그 자산에 가장 가까운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52주면 1년이에요. 1년 동안 지금 보면 나는 그러면 지금 달러를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2024년 12월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달러의 최저점, 달러의 최고점 해서 평균값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최고점이 만약에 1,500원이고 최저점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중간이 평균값이 1,250원은 아니잖아요. 이건 중앙값이잖아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했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그 평균값보다 달러가 떨어졌다. 그럼 난 달러를 한다라는 거죠. 기본은 그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판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52주 평균을 냈는데 최고치가 1,500원이야. 최하위가 1,000원이야. 그럼 평균은 어느 정도라고요? 1,250원이구나. 그러면 이 평균이 사실 중간값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1,250원이지만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구나. 여기가 그 레인지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가 평균값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250원에서 내렸다고 해서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250원이 평균값이라 해서 평균 1,250원보다 올랐다고 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그걸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위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범위로. 그죠? 그 범위로 해서 이거는 확실하죠? 1,200원보다 떨어졌다.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정할 수는 내가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네. 그럼 그래도 1,250원 딱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예측이잖아요. 그죠? 1,200이 이하는 그러면 달러의 가치 떨어진 거네. 반대로 1,300원 이상으로 넘어갔으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네. 요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1,250원이 아니라 1,250원으로 딱 반절로 평균값으로 정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균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그것을 범위로 해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정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52주 데이터를 낸다. 예전 것처럼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최고 하위 최상 요 차이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그 평균값들 가지고 해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값 52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적정한 평균값의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음에서 뭐라고 정하셔야 되냐면 오늘 가서 달러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달러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24년 1월 1일에 달러 가치 금방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값들 한번 하시고 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할 것인가 요거 정해서 그 아래일 때는 달러를 사고 그거보다 위일 때 달러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달러예요. 그 원하는 그냥 반대쪽이니까 원화도 사고 달러도 사고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기준은 달러라는 거. 기준은 달러예요. 달러를 언제 살지 달러를 언제 팔지에 대한 기준인데 그거를 뭐라고요? 평균값에서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를 그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돼요. 52주가 기준이구나. 평균값에 그 지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위아래로 잡는 거예요. 위아래.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떨어졌는데 좀 올랐는데 이걸 알겠다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1,100원 이건 누가 봐도 떨어진 거잖아요. 1,400원이다 누가 봐도 오른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개념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평균에 근접했을 때 이게 보면 실제로는 5를 뒀는데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면 떨어졌구나 어느 정도 올라갔구나라는 자기만의 데이터가 생겨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데이터. 주식도 그렇고 그리고 달러 투자도 그렇고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투자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나만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지 그게 자산이에요.